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무엇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도 삼성전자 4%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낸 덕분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노무라증권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보니까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한 40% 정도는 더 올라줘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분석인지 궁금하고요. 반도체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구간에선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지금 또 이제 산타가 크리스마스가 끝나니까 갑자기 온 것 같은데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가는 모습 보니까 또 지금은 못 사겠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월, 11월, 12월 계속 지금 조정의 기회를 줬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노무라의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16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거 뭐 마이크론의 훈풍 그리고 HBM 수요 증가 전망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와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았던 환율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여러모로 좋은 측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내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가 근거 없는 상승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상승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16만 원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수준인 97조 원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우리가 기대치만큼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뭐 기업이 일만 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글로벌 경기나 그리고 금리, 뭐 반도체 공급 수요 이런 구조적인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사실 뭐 반도체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변한 게 없으니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급락이나 이런 음봉에 매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의견은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SK하이닉스도 다시 60만 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뭐 지금 사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좀 매수할 것들을 다음 주 이제 우리가 한 2거래일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권리락 이후에 조금 더 빠진다면 그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한다면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코스닥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대부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당연히 대형주도 매수를 하되 이제는 코스닥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워낙 대형주들이 지금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부장주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은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6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현재도 6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는 HBM4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HBM 소부장주인 한미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소부장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규 차장님,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 소부장 쪽으로도 이제 눈 돌려봐야 됩니다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봐야 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봐야 될지 궁금하고 뭐 다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셔도 되고요. 소부장주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방금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소부장 같은 경우는 2026년도가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3달 동안 이미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추세가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2026년도에 거의 매월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캐파를 그 점유율을 좀 뺏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은 저는 이제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좀 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추려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HBM과 관련돼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범용반도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낸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 자체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에이직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운드리 쪽과 관련돼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매를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 쪽을 메인 섹터로 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포트의 종목들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I 반도체 랠리에서 또 소외됐었던 게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오픈 AI 챗GPT가 무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성형 AI 상품에 대한 수익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최근에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도 이제 내년부터는 AI도 정말 수익을 돈 버는 AI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AI 랠리에 가장 소외가 됐던 이 AI 소프트웨어가 내년에는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뭐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저는 내년에 주목을 안 받으면 이거는 상장 폐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AI 소프트웨어만 너무 올해 주식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가 이제 챗GPT의 답변에 대화형 광고 도입을 본격 시도한다,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의 플랫폼화가 결국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AI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을 조금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이제 AI 관련주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밸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사실 뭐 오늘 우리 투자하는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유일하게 올해 아픈 손가락이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주식들이 뭐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가 순환 랠리가 나와야지만이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내년 봄 안에는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봄쯤에는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주목받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자율주행, 이 CS와 연관돼 있는 쪽들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주들이 오늘도 시세가 나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이 오늘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포티투닷을 찾아서 그 판교 일대 자율주행 차를 타고 좀 돌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삼성전자 독일 에이다스 사업부 인수로 오늘 관련주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늘도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부 자율주행 종목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율주행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CS 이후에도 이 자율주행 쪽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아니면 세론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올라가다가 말고 그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온 기업들이 있어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가장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또 그 다음으로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쪽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자율주행 긍정적이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그리고 우리나라 뭐 현대차는 당연한 거고요.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명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상반기 때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 때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2026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도 자율주행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로봇 쪽과 자율주행 쪽이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할 때는 잘 구분을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구분이라기보다는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완성차 쪽에 대해서도 간단히 코멘트 드려보자면 올해 정말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제 생각엔 2026년도에는 완성차 쪽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 쪽도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과 함께 오늘 로봇주들도 동반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양전기가 오늘도 상한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우린 PTS와 오늘은 원익홀딩스가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로봇주는 자율주행과 다르게 한 두세 달 전부터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약간 조정을 주나 싶더니 다시금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로봇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로봇주는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데 안 갖고 있자니 이렇게 상승 랠리가 굉장히 심해서 포모가 오는 종목이라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테마가 아니지만 굉장히 센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로봇주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되 철저히 대장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당장 1월에 CES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이 좀 오랫동안 12월까지 지속이 되고 이제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장주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익홀딩스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CES 이후에 좀 세론이 나와서 로봇주가 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장주 예를 들어서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등 이렇게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혹은 또 이제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글로벌 체인으로 엮여 있는 로봇주들은 우리가 CES 이후에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다음 구간을 이용해서 좀 다시 한번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장 전에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5%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로 쏠려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윗꼬리를 달고 한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이 알테오젠의 주가에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수급 이슈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알테오젠도 본격적으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알테오젠은 다들 하나같이 5, 60만 원 갈 거다 했는데 급락을 맞아서 충격적이긴 네. 했어요. 그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볼 때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은 알테오젠이 어쨌든 코스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ABL 바이오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를 기준으로 봤을 땐 19만 원대가 좀 지켜져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19만 4,500원대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코스닥 기준으로 가장 큰 기업이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제약 바이오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엮여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강할 것이냐,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강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뭐 1월 달에 우리가 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종목들을 좀 추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는 좀 부담을 느낀다. 이거 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2월 달이나 3월 달 초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다 CS에 관심이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안에서도 CS만큼이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1월에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도 JP모건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과 모멘텀을 정리하는 그런 레포트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번 질문은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멘텀과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항상 이제 시가총액 상위만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알테오젠 먼저 보고 싶고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자체가 빅파마 바이오의 뭐 내년 전략, 그리고 CDMO, ADC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링인 뭐 라이센스 논의, 뭐 임상사업 모델 경쟁력 이런 가시성 확보하는 등의 이제 행사에서 기업들의 발표 이후에 우리가 후속 공시나 혹은 계약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주가 상승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서 충분히 대장주 위주로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12월 한 달 동안 알테오젠의 급락 이후로 지금 많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도 사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잘 사모으면 다시 한번 좀 수익의 기회를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물렸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럴 때 계속해서 사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이제 계약 확장성을 뭔가 언급을 한다면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만 원 이탈하지 않고 40만 원 초반대에서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금 차장님께서도 알테오젠 지금 가격적인 매력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비만 당뇨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비만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인 D&D 파마텍을 다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초기 임상이긴 하지만 이제 플랫폼 적응증 확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9만 원 초반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9만 원 초반대부터 뭐 혹시라도 8만 원 후반대로 내려간다면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잡는다면 뭐 글로벌 기관이 가장 신뢰하는 대표적인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후에 어디서부터 지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안전한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 위주로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구조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들이 2026년도에는 빅파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었죠. 뭐 얼마 전에 알테오젠의 독일 쪽에서의 그런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제약바이오 괜찮을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12%, 13% 올라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오름테라퓨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DA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리가켄바이오 ADC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에임드바이오도 ADC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과 약간 다르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에임드바이오의 시가총액이 4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름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름테라퓨틱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좀 잘 체크를 해 보시면서 파이프라인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오름테라퓨틱 등 특징 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연말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식을 매수를 완료하셔야 되는데요. 배당주 한번 짧게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배당 날일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배당 날일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줍줍해 볼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떤 전략이 더 괜찮을까요? 사실 요즘 배당주에 대한 관심 관심이 없죠.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네. 성장주가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뭐 배당주, 은행, 증권주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매수하면서 오를 만도 한데 오늘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금리나 뭐 AI 이쪽에 조금 모멘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보유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은행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락 당일 급락일 때는 조금 비중 유지를 하거나 혹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자사주 소각 매입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리고 ROE나 PBR 같은 부분이 여전히 저평가라서 내년 증시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은행주는 이제 배당락의 분할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좀 은행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입절을 하시고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증권사의 이익 전망치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차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랜만에 IT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해성 D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PCB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나올 때 고부가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는 주가도 많이 못 올라왔었고 다른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집중도를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유지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부가 가치에 투자하지 않은 부분들이 2026년도에 어떻게 보면 메리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차량용에 들어가고 있는 리드 프레임 쪽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성 DS를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글로벌 시장에서 체크할 사안이 뭐냐면 계속해서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해성 DS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상승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가져왔고요. 이제 코스닥 대표 주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 22만 원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사실 18만 원 후반대라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수급이 좀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8만 원대에서 이제 19만 원 초반 원선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되면서 이 반도체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22만 원 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